소아내분비과는 아이들의 호르몬에 대해 진료를 하는 분과입니다. 내과에서도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등 분과가 있는 것처럼 소아과에서도 각각의 분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 소아내분비과는 말씀드렸듯이 소아 호르몬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과이고,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는 소아청소년 전문의들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2년 이상 전임의 과정을 밟고 이에 대한 환자 진료 경험 및 연구 논문을 쌓은 후 일정한 자격 시험을 통해 인증된 전문의입니다. 성조숙증, 성장호르몬 치료와 같은 전문 치료는 이러한 검증된 세부 전문의한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장 클리닉은 현재 아이의 성장 상태에 대한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아이의 성장 상태를 보고 앞으로의 성인 예측키를 예측을 하고, 현재 아이의 부족한 영양 상태, 부족한 호르몬, 그리고 넘치는 호르몬들을 체크를 해서 아이가 앞으로 더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성장 클리닉 진료는 아이가 키가 작다고 생각되시면 여아들은 만 5세 이상부터, 남아들은 만 6세 이상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그리고 진료를 받는 것이 적기입니다. 보통 저희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것이 초등학교 입학 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아이가 좀 작더라도 언젠가 크겠지 하고 보시다가 막상 이제 입학을 하고 나면 반 친구들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것을 보시고 저희 병원에 많이들 찾아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성장 클리닉에 방문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적기는 아닙니다. 심각하게 키가 작은 친구들, 키 100분위수로는 100명 중에서 동일한 성, 동일한 연령의 3등보다 더 작은 300분위수 미만, 그리고 심각한 저체중, 100명 중에서 5번째 미만으로 저체중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사실 언제든지 성장 클리닉을 내원하여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아이의 성장 곡선을 보셔서 6개월에 한 번씩 키와 몸무게를 재보셔서 성장 곡선이 일반적이지 않고 하향을 탄다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1년에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일 경우 또한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성장도표, 그리고 성장 계산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이의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키, 몸무게, 머리둘레를 넣으시면 아이가 현재의 등수, 그리고 현재 잘 자라나고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성장호르몬 수치가 낮고 성인 예측키가 적은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성장호르몬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효과가 큰 친구들도 있고 효과가 적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장호르몬을 써주면 원래 크는 키보다는 더 큰 효과를 보실 수는 있으십니다. 효과가 클지 작을지는 검사와 진료를 통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년 치료에 원래 크는 키에 2.5에서 3.5cm 정도 더 자란다고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릴 경우 주사 공포가 심해 스트레스가 클 수 있어서 여아들은 만 5세에서 6세 이후, 그리고 남아 친구들은 만 6세에서 7세 이후에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이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춘기 이전에 시작을 하면 어릴수록 하체의 길이 성장을 돕기 때문에 하체가 조금 더 길어지는 현상이 있고, 너무 늦게 시작한 경우에는 다른 성장판들이 많이 닫아져 있어서 척추 길이 성장을 도와서 상체만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춘기 이전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성장주사의 부작용을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성장호르몬은 처음 쓰여진 지는 1958년, 그리고 널리 쓰여진 지는 30년 이상이 되어서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장호르몬은 적정 용량을 썼을 시에는 굉장히 안전한 주사입니다. 다만 드물게 경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정기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드물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두통, 갑상선 저하, 관절통, 척추 측만, 그리고 혈당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꼭 필요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견됐을 때는 주사의 용량의 감량이라든지 주사 중지로서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성장주사, 성조숙증 주사인데요. 성장주사는 매일 맞는 키 크는 주사이고, 성조숙증 주사는 4주에 한 번씩 맞는 사춘기 억제제입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을 보충을 해서 키를 키워주는 주사이고요. 성조숙증 주사는 성호르몬을 억제를 해서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주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성조숙증 주사는 부모님이 맞고 싶다 해서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후에만 맞을 수 있습니다. 성장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성조숙증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키가 안 크는 것이 아닙니다. 성조숙증 주사는 성호르몬을 억제를 해서 사춘기를 지연시켜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것을 막아서 오히려 최종 성인 키를 조금 더 키워주는 주사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성장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저도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엄마로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는데요. 좋은 순기능을 하는 정보들도 있는가 반면 성장치료를 하는 의사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 클리닉을 내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나 그리고 병원 진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잘못된 보조제를 사용한다든지 잘못된 성장 방법을 하는 경우 사실 오히려 독이 되고 시간 낭비와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 클리닉을 방문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성장 치료를 권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예측키가 커지는 아이들도 많으니 키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아이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성장 클리닉에 내원을 해보시고, 바른 성장에 대한 첫걸음이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